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급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조국 후보자가 그로부터 몇 년 뒤부터는 다양한 재테크를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는 IMF 외환 위기 한복판에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법원 경매로 샀는데 급매물이 많던 시절이라 감정 가격보다 35% 싸게 샀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1998년 1월, 조 후보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삽니다. 서울 송파구의 전용 면적 125제곱미터 아파트인데 당시 매입가는 2억 5천여만 원. 경매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당시 감정가 3억 9천만 원보다 3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연 16%까지 오른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시장에 주택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경매 시장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써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고 경매를 배운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그 소수를 만한 거였어요. 일반인들까지 막 확대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한 중반쯤 될 거예요. 조 후보자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영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1999년 4월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놓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건 낙찰받은 지 2년 뒤인 2000년 2월입니다. 조 후보자는 2003년 이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엔 부산 해운대구 빌라입니다. 등기에는 A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집을 살 때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B라면 실제 집주인은 누구인 걸까요? 강병규 기자가 그 빌라 거래를 직접 중개했던 중개업자를 만나 취재했습니다. 조 후보자 모친이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빌라입니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명의인데 이 빌라 매입 비용을 조 후보자 부인이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이 빌라 매매 계약을 진행한 중개업자에 따르면 2014년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빌라 매입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돈 받아가 이 집 샀다니까 2억 7천. 그 전세보증금 2억 7천 안 돼 있잖아요. 이 집 살 때 2억 7천에 샀다니까. 등기부 등본상 아파트 전세 계약과 빌라 매입은 같은 날 이뤄졌고 전세 보증금과 당시 실거래가도 2억 7천만 원으로 갔습니다. 이 빌라가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된 것은 조 후보자 모친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중개업자는 설명합니다. 계약을 할 때 이름을 갖다가 할매 이름을 해야겠는데 할매는 저 장매는 이름을 하는데 저 장매는 그거 넣고 또 장가가면 뭐 연락 오고 가서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름으로 되어 있대 수의적으로는 할매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중개업자의 말대로라면 돈을 낸 사람과 등기상 빌라 소유주가 달라 명의 신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자금 출처는 투명하다면서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돈을 내고 산 게 분명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펀드 투자입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10억 원을 펀드에 맡겼고 이 돈은 벤처기업에 투자됐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큰 벤처기업 투자인데 전 재산의 5분의 1을 한꺼번에 넣은 것이죠. 그때가 2년 전, 그러니까 민정수석 취임 직후였습니다. 윤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과 딸, 아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출자 증서입니다. 조 후보자 부인은 약 67억 원, 아들과 딸도 각각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펀드는 약 100억 원 규모로 조 후보자의 가족이 총액의 74%인 74억여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겁니다. 실제 가족들은 10억여 원을 납입했는데 학생인 아들과 딸도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고 2달 후에 체결됐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은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한 중소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 가족 재산은 53억 원으로 펀드 투자 약속 금액 74억 원보다 적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수익이 담보되지 않고는 투자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사전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얘기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기존의 어떤 회사를 투자할지 결정이 미리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청문회 준비단은 사모펀드에 대해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인데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가족의 사모투자 펀드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통상적으로 사모펀드라고 하면 수익이 좋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사업을 선정한 뒤에 공개된 시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하는 형식입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까 보통 수익률이 높다며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읍니다. 그런 만큼 투자할 대상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민정수석이란 자리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는 부적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리포트 보니까 거칠게 말해서 50억쯤 재산이 있는데 10억을 한꺼번에 투자했다는 이거죠. 5분의 1 투자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네, 한번 꼼꼼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조 후보자의 가족은 민정수석이 된 지 2달 뒤입니다. 2017년 7월에 해당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부인이 9억 5천만 원을 납입했고 당시 20대였던 장녀는 5천만 원, 장남은 어머니에게 증여까지 받아가면서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모두 10억 5천만 원인데 당시 전 재산이 53억 원이었던 만큼 재산의 5분의 1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겁니다. 네. 그런데 조 후보자 가족이 애초에 투자를 약속했던 금액은 전 재산보다도 많은 74억 5,500만 원입니다. 확실한 수익 보장이 없다면 선뜻 투자하기가 어려운 액수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보면 굉장히 위험이 높은 투자로 보이는데 일단 돈을 맡겨서 운영할 그 운용사는 굉장히 신뢰받을 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곳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1년 전인 2016년에 갓 설립된 회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투자협회에서도 그 자료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자본금은 한 2억 5천만 원에 투자 운영위원은 3명 정도입니다. 크지 않은 운용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운용사는 2017년에 코스닥 기업을 인수해서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금이 이 운용사에서 어떻게 투자됐는지는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조국 후보자의 그 재산 자료가 다 공개됐고 지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광복절 휴일이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사안 관련해서 문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하던가요? 네. 논란이 되자 오늘 오후에 입장을 좀 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재산 거래와 자녀의 증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펀드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주식 같은 직접 투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펀드 같은 간접 투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은 없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74억 원 애초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10억 원만 투자한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펀드라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는 모른다고 했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의혹은 여전해 청문회 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